저희가 이제 선행반 이제 끝나고 정규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익숙한 친구들 얼굴도 많이 보이지만 또 이제 저랑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간단하게 OT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선행반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은 설문지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랑 처음인 친구들은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선행반 친구들 중에서도 저에게 요청사항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선행반 친구들은 저랑 한 7주 정도 했는데, 뭐 7주 동안 수업을 하면서, 쌤, 요런 것들도 조금 더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수업에서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은 제가 수업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여기 앞에다가 놔둘 테니까 우리 수업 끝나고, 2교시 수업 끝나고 하나씩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OT를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요거 OT 자료 간단하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제 얘기, 제 성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이가 조금만 고생합시다. 여기 뒤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맨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나눠드릴게요. 은호가 이렇게 3명 나눠주세요. 못 받으셨어요? 오케이. 네. OT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이름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많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정수연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전화번호는 010-7922-2690번입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이유는 질문 편하게 하셔라 라는 뜻으로 이제 번호 알려드리는 거고, 저에게 뭐 카톡이나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질문 있으시면은 24시간 언제든 질문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이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카톡으로 제가 이제 단톡방을 운영을 또 똑같이 할 건데, 그 단톡방에 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올렸을 때 카톡을 안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 그래서 그 톡을 확인을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이번 주쯤에 제가 다 만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소만 조금 알려드리자면 거기 주소 없거든요. 그래서 수연 메스,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주소에 이제 뭐가 올라갈 거냐면 수업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뭐 주말에 이제 사이트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랑 이제 제 조교들이 이제 대답을 다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상담 요청 같은 것들도 있으면은 거기에 일정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 먼저 신청해 주시면은 그 상담 신청대로 일단은 상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을 텐데, 아이디랑 패스워드 다 여러분들 전화번호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전화번호니까 그 아이디랑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잘 입력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아마 바로 이제 제 사이트랑 영상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이트까지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고, 뭐 사이트 이용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카톡도 운영을 할 거고, 그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영상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업 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중요하게 공지할 만한 사항들 이런 거는 사이트랑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동시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는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사용하려고 만든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림톡 같은 게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내가 뭐 질문을 올려놨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줬어. 그러면 이제 알림이 뜰 겁니다.
선생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질문 같은 것들 이제 확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OT 자료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한 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쌤도 그 무용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 댄스 스포츠를 전공을 해서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한 6등급? 수학 한 3, 40점? 이렇게 받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이제 수능 잘 봐가지고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다 보니까, 단계별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좀 잘 알 것 같아요. 이제 엄청 맨날 잘해왔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가 똑똑하니까 잘하는 거잖아.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그다음에 좀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으니 그 부분 좀 어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나 상담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2반 친구들 보니까 등급대가 그래도 선행반 때보다는 조금 촘촘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2등급부터 뭐 4등급 초반까지 또 이제 섞여서 있는 반이다 보니까 이제 진도 나가는 수업 자체가 어떤 친구들에겐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친구들은 저에게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변형한 자료들, 그 다음에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 다른 사설 자료들 이런 것들 나눠 드릴 거고,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수업 때 나가는 그 주제는 유지를 하되 그거보다 조금 쉬운 문제들 좀 나눠줘서 좀 기초부터 다시 연습할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알았죠?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교재. 우리 선행반 친구들은 좀 알죠? 요 교재가 메인 교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로 우리가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종로 교재가 선행반과는 다르게 정규반은 보시면 기출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일단 수업 때 다루는 교재들은 당연히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로 교재 같은 경우에도 틈틈이 꼭 풀어주세요.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선행반 때는 종로 교재 많이 안 풀었어도 정규반 때부터는 기출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종로 교재 통해서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은 뭐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의 자랑 중 하나면 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자랑이 아니고 다 좋은 대학교 나오셨어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선생님은 상위권 친구를 상위권으로 만드는 재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약간 중상위권을 상위권으로 만드는 거에 나는 조금 자신이 항상 있는 편이야. 중위권을 올리는 스타일이 나는 제일 자신이 좀 있는 편인데, 뭐 상위권은 내가 안 가르쳐도 다 잘해요. 알아서 문제 풀면은 알아서 잘하고, 그치? 그냥 뭐 대충 설명해도 바로바로 제깍제깍 알아듣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상위권 친구들보다도 딱 여러분들 2등급 친구들을 1등급으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뭐 3, 4등급 친구들을 2등급 이상으로 올리는 거, 요런 거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A2반보다 더 낮은 반인 A3랑 그 다음에 뭐 B3반 요렇게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저랑 잘 해결해가지고 잘 헤쳐나가시면은 분명히 지금 26학년도 수능 때 여러분들 점수보다 더 좋은 점수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같이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약속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OT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치? OT 1시간 하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바로 수업 진행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오늘 이제 위크 1에서 다룰 주제가 뭐냐면은 정적분이에요. 1단원부터 시작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 과목에서 가장 못하는 게 뭐냐라고 내가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아이들은 제일 못하는 게 적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사인 제가 다시 이제 수능 시험지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 확실히 미분보다 적분이 쉽거든요. 진짜 물어보는 게 적분은 그냥 정말 딱 그냥 교과 개념을 잘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난히 적분 문제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미분 문제보다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 뭐 15번이나 22번 같은 경우에도 적분이 나왔을 때와 미분이 나왔을 때 보면은 정답률이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특히 주관식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이제 선행반 친구들도 부정적분까지 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대부분 A2반 친구들이 아예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정적분부터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못하는 파트부터 먼저 짚고 다시 1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정적분부터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적분 이제 문제가 있고 바로 옆 페이지가 살짝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칠판에 바로 표지 바로 뒤 표지 바로 뒤 표지 바로 뒤에 빈 공간 있어요. 이 빈 공간 아니야? 빈 공간이죠. 그쵸? 빈 공간에다가 칠판에 적어놓는 내용들 잘 정리하셔도 되고 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트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노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수업 때 다루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틀린 문제 같은 거 오답하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볼 것도 아니고 한 번 문제 풀고 끝내버리면 그건 오답 노트로서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오답에서 내가 어떤 것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발상,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또는 실수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노트를 꼭 여러분들에게 만들라고 좀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트를 여러분들이 하나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업 때 다루는 개념 같은 거 잘 정리해 놓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었을 때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10분 전에 쉬는 시간에 그 실수하는 포인트나 발상 포인트만 한번 읽어봐도 확실히 실수가 방지가 돼요. 내가 자주 하는 실수는 고정되어 있거든. 유난히 분수 계산 못하는 친구들, 유난히 이항하면서 부호 실수하는 친구들, 또는 특정 숫자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항상 고정돼 있어. 그래서 나의 실수하는 포인트 같은 걸 잘 정리해 놓으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트도 하나 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혹시 노트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빈 공간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OT 진짜 끝냈고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적분이라고 하는 부분 공부를 좀 할 건데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은 알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인 만큼 좀 개념 설명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뭐 정적분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우리 정적분은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호의 뜻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호의 뜻은 요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겠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dx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가로 길이에요.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그리고 그때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함수값 fx를 곱했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dx는 x의 변화량이니까 가로 길이 x가 살짝 변했어. 가로 길이 그리고 그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그때 높이 그게 fx죠.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얇은 직사각형을 A 지역에서부터 B 지역까지 뭐 했다? 다 더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더해주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녀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여기 부분에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쉽게 말하면 넓이에요, 넓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넓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잖아.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는 dx 곱하기 fx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dx라는 게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fx도 함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 세로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dx의 부호와 fx의 부호에 따라서 이 정적분의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적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dx랑 fx의 부호에 따라서 이 정적분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x값이 0부터 2까지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양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커지고 있으니까. 제 말이 돼요? 0부터 2까지 커지고 있으니까 dx의 값은 양수야. 그럼 만약에 fx라는 요 함수가 0부터 2까지 지역에서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다면 fx도 양수이고 dx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fx라는 친구가 x축보다 이렇게 밑에 있다면 당연히 0부터 2까지 dx 값은 양수지만 그때 대응되는 fx는 음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곱이 음수라서 정적분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뀌었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2부터 0까지라고 해볼게요. 2부터 0까지. 그 다음에 fx, dx. 자, 그러면은 요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x값의 변화량이 2부터 0까지니까 x의 변화량은 음수겠죠. 작아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만약에 x축보다 위에 있었다고 쳐보자. 0부터 2까지. 자, 그런데 dx는 음수이고 그리고 0부터 2까지 지역에서 fx는 양수이니까 얘는 플러스라서 얘네들의 곱을 정적분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x축보다 fx가 밑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0부터 2까지 지역에서 f는 음수값을 만들어내는데 dx도 음수이니까 둘이 곱하면 양수가 될 거라서 양수를 적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적분 값은 양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적분의 의미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적분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죠? 정적분은? 정적분 계산 어떻게 하죠? fx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치?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빼자. 이걸로 우리가 적분값을 계산하기로 약속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fb 빼기 fa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은 fx라는 친구는 라지 f의 도함수잖아.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는 원함수의 함수값 차라고 할게요. 원시함수라도 부르니까. 원함수의 함수값 차는 도함수의 어떤 녀석이랑 똑같다?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정적분도 넓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라지 F라는 녀석 입장에서 스몰 f는 도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도함수를 A부터 B 지역까지 넓이를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원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두 지역의 함수값을 빼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적분 문제 풀 때 내가 원함수의 함수값 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도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자. 이렇게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 예시를 잘 이해했는지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좀 개념 설명 위주로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가 주어졌다고 쳐보자. 0부터 x라는 지역까지 f라는 함수를 내가 정족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친구가 모든 x에 대해서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스몰 f라는 함수의 특징을 바로 뽑아내실 수 있겠나요? 자, 0부터 x라는 지역까지 f라는 함수를 정족분하면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대. 그 대신 그 지역 x는 어떤 x든 상관없대요. 어떤 x에 대해서 상관없이 항상 이 정족분의 값은 0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f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x랑 부호가 같아야 된다? f0은 0이다. 그 다음 또 그것만 있어야 돼? 그치,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친구가 만약에 0 이상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dt 값이 양수죠? 그러면은 반드시 f도 뭐가 돼줘야 돼요?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f도 양수가 돼줘야 돼. 맞아요.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dt 값이 뭐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지? 그럼 f도 뭐로 바뀌어야 돼? 음수로 바뀌어야 돼.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f라는 함수는 0에서만 딱 부호 변화 한 번 관찰된다 이 소리예요. x라는 인수 말고는 또 다른 인수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 말 이해돼?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추론을 못하는 건 내 생각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족분 개념에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냥 20 보면 바로 f라는 친구는 x라는 인수 하나만 가져야 돼. 라고 바로 써야 되는데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막 추가적인 인수가 더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죠. 그럼 조지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설명해도 될까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가 x는 0에서만 부호 변화 관찰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공부했으니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볼게요. 정적분 성질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쓰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 이 친구는 0이죠. a부터 a 지역까지 넓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는 라지 f a 빼기 라지 f a는 빵이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f라는 친구를 정적분해서 더해줬다라는 것은 그냥 두 지역 합체해줘도 되는 거 맞죠? a부터 c까지 f를 정적분한 거랑 같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라는 친구에서 내가 a부터 b까지 f라는 친구를 뺐어. 그럼 이 친구는 실제로 남아있는 부분은 b부터 c까지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로 똑같은데 함수는 다르다라고 쳐봅시다. 여기가 a, b. 그리고 여기는 f, 여기는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같은 두 정적분의 합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합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두 녀석의 차도 우리가 한꺼번에 합쳐서 먼저 함수를 빼준 뒤 한꺼번에 정적분 해주면 돼. 요거는 너무 다 알 거야. 그쵸? 그래서 약간 선생님 저 무시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줘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행이동이에요. 자, 정적분 또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내가 fx라는 친구를 정적분하고 싶어. 그런데 이 친구가 f라는 함수를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었나 봐. 즉 f x-p라는 친구로 바꾸고 싶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함수를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시킨 함수로 내가 관찰하겠다라고 바꿔놨으니까 적분 구간도 당연히 P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관찰을 해줘야 똑같은 부분을 정적분하고 있는 게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원함수를 A부터 B까지 관찰하는 거나 함수를 P만큼 이동시켜서 적분 구간도 P만큼 이동시킨 상태로 관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것들도 다 이해되시죠? 자, 괜찮죠? 자, 이것도 잘 사용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부터, 0부터라고 해볼게, 이번엔. 0부터 파이까지 F라는 친구를 정적분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꿨을 때 또 쉽게 풀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친구를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단 쓰세요.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fx라는 친구를 그대로 적어준 뒤 fx라는 친구를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시킨 f 파이 빼기 x라는 친구의 합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써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바로 돼야 돼요. 얘로도 바꿔서 써줄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얘로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동일한 식이라는 거는 바로 이해되시나요? 그치? 동일한 식이죠. 왜 동일한 식이냐면 내가 F라는 친구를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하겠대. 그러니까 여기 넓이 구하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었던 거야. 적분 구간을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고 싶었어. 그쵸? 적분 구간 절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시킨 요 그래프 하나를 더 출현시켜줘야 돼. 이게 f 파이 빼기 x죠? 맞아요? 그럼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라는 친구를 적분해주면 요만큼이고 f 파이 빼기 x라는 친구를 정적분해주면 요만큼이니까 우리가 분홍 색깔이랑 연두 색깔 더해준 건 여기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 맞잖아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얘로 바꿔주는 것도 재능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 못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킬러 문제 같은 거 풀면은 얘 더하기 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관계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 구간을 적당하게 잘 수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함수랑 기함수의 정적분을 기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랑 기함수가 뭔지는 아시죠? 오케이. 자, 우리 우함수랑 기함수 정적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라는 친구를 정적분하자라는 문제로 많이 출연을 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적분 구간이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f가 만약에 우함수라면 내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을 한다라는 것은 적분 구간을 줄인 다음에 2배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왜 당연한 건지 기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기하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수식으로도 맞는지 보자.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라는 친구를 정적분할 때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적분 구간을 반절 줄이고 싶으면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절반 지역에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하나 추가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럼 이 친구도 그렇게 해볼게. 내가 적분 구간을 절반 줄이고 싶어. 0부터 a까지로. 됐어요? 그러면 fx 하나 써.
그리고 마이와 a의 정중앙은 0이니까 0에 대해서 대칭시킨 f-x라는 친구를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동일한 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함수라는 의미가 뭐야? fx라는 친구랑 f-x라는 친구랑 어떤 친구라는 거죠? 같은 친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그냥 fx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식변형을 통해서 얘가 얘로 간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식변형 연습이 된다고.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함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가 기함수일 때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다 알아. 인테그랄 y부터 a까지 f를 정적분하겠다는 것은 0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얘가 왜 진짜 0이 되는지 기하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수식으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적분 구간을 반절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 0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친구도 필요한 거 맞지? 맞아? 그런데 우리가 기함수의 의미는 뭐야? fx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fx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 지역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0이 돼버리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0은 아무리 적분해봐야 뭐죠? 0이죠? 그치? 그래서 정적분값은 0이 되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하적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쉬운 문제는 풀지. 그치? 근데 식변형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지. 이런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칭성까지 우리가 설명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점대칭 함수랑 선대칭 함수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대칭이랑 선대칭 함수 적분. 자, 일단은 점대칭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fx라는 친구가 1,3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라고 해봅시다. fx라는 함수는 1,3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분 구간을 마1부터 3까지 한번 정적분을 해볼게요. 내가 이 함수를 마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보면은 fx가 1,3에서 점대칭이라는 소리가 이 소리죠. fx라는 친구는 1,0에서 점대칭인 함수에다가 더하기 3을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 맞아? 1,0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를 위로 평행이동 3만큼 이동시켜주시면 1,3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마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쳐볼게. 마1부터 3까지. 돼요? 그러면 1,0에 대해서 대칭인 이 함수는 뭐 해버려? 죽어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면 실제로는 3이라는 친구를 마1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혹시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됐어요? 다시. 얘들아, 그냥 f라는 친구가 1,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장 쉬운 함수 해볼까? 이런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1,0에 대해서 대칭인 요 함수에다가 위로 3만큼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g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됐어요? 그러면 f라는 친구는 g 더하기 3이라고 쓰자고.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1,0에 대해서 대칭인 이 g는 마1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면 어떻게 돼? 날라가잖아. 마1과 3은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요 기함수 하는 내용이랑 똑같아. 기함수 평행이동 1만큼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자, 제 말 이해돼요? 요 1,0이라는 친구를 내가 마1부터 3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보세요. 그럼 g는 0,0에 대해서 대칭이고 적분 구간 마2부터 2까지 되는 거니까 날아가는 거잖아.
자,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마일부터 3까지 정적분을 시켜주시면 얘는 날아가는 거라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사실상 3이라는 상수함수를 마일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 그럼 계산해주시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라는 친구 곱하기 적분 구간 길이 4 해주면 되는 거라 12 나오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점대칭 함수가 나오면 f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적분 구간이 a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구간으로 주어졌다고 쳐보자.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f라는 친구는 a, 0에 대해서 점대칭인 친구를 b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a, 0에 대해서 점대칭인 친구는 날라가겠지. 적분해봤자. 그치? 그러면은 b만 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b 곱하기 적분 구간 길이 2x 하시면 된다고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점대칭 함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점대칭의 y좌표에다가 뭐 곱해주시면 된다? 적분 구간 길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돼요? 어떤 함수가 1,3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뭐 마오부터 뭐 7까지 정적분하고 싶어. 라고 하면 1,3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마오부터 7까지 정적분한다고? 마오부터 7은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차피 그냥 이 녀석에다가 적분 구간 길이 12만큼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자고. 민서 이해돼요 지금?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쵸? 기하적으로도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헷갈리면 기하적으로도 보세요. 내가 이 친구를 1,3에 대해서 저희 점대칭 함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마일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로 그대로 보내버릴 수 있는 거 맞지? 그림이 이상해서 그렇지? 그치? 그럼 여기 넓이를 여기로 보내버리면 이 직사각형 넓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4가 된다고. 12. 됐어요? 근데 같은 의미라고. 됐죠?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식변형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식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됐고 이제 선대칭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F라는 친구가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근데 얘는 별거 없어.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적분 구간이 A에 대해서 선대칭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그냥 뭐 해주시면 돼요? 2배의 인테그랄 a-x부터 a까지 정적분해준 거랑 똑같다. 이 소리죠. 적분 구간 2배 줄여주고 그리고 2배 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죠? 우함수 성질이랑 그대로 똑같은 거죠.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했을 뿐. 이해되죠?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됐죠? 쉬우니까. 됐니?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우리 6번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실 거고 일단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 바로 시작하시오.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다 됐어요? 제가 지금 원래 A2반인 친구들의 난이도에는 지금 설명하는 게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닌 친구들 있거든? 그래서 지금 눈빛이 아닌 친구들의 눈빛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선행반 저랑 합을 맞췄던 친구들은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헷갈리시면 기하로 설명할게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A 빼기 X부터
a 플러스 x까지 적분하겠다는 것은 그냥 얘부터 얘까지 적분한 걸 2배 처리하겠다 이 소리라고. 그치? 응,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y축 대칭이랑. 자, 되나요? 자,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얘들아, 너네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알죠? 자, 이거는 봐봐. 얘랑 얘를 더해줬을 때 x랑 상관없이 항상 합이 a로 일정하지? 그러면 2분의 a에 대해서 정의역이 대칭이다라는 소리인 거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는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 녀석의 합과 이 녀석의 합이 2a로 일정하죠? 근데 함수값은 y값이에요. y좌표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y좌표의 합이 2a라는 소리는 y좌표의 평균은 a로 고정돼 있다. 이 소리인 거 맞아요? 그래서 y는 a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이 소리인 거 맞지? 그럼 요 식은 우리가 2분의 a, a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돼? 불안한데? 잠깐만. 엄청 많이 나오잖아, 이거. 그치? 요 꼴 나오면 여러분들 너랑 너 더해주면은 2a로 일정하니까 x좌표는 a. 맞아? y좌표 2개 더해준 게 2b로 일정하다? y좌표의 평균이 b. 맞아?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a, b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치? 번외로 fx라는 친구랑 f2a-x가 서로 같다. 이거 여러분들이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얘네 둘이 더해주면 2a라는 합으로 유지되니까 두 x 좌표가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소린 거잖아. 합이 2a라는 것은 평균이 a라서.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얘는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고.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f라는 친구는 지금 2분의 a, a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f라는 친구를 내가 0부터 a까지 적분하고 있네? 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f라는 친구는 2분의 a, a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지금 적분 구간이 정확하게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 아니야? 대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y좌표에다가 적분 구간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고. a제곱이라고 그냥. 자,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x라는 친구 0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거 그냥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a제곱에서 얘 정적분한 게 14니까 a값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얘 사실 필요 없다고. 자, 제 말 이해됐죠? 이건 그냥 넣어준 거야, 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 보자마자 얘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0번 별표야. 자, 10번 완전 별표야. 자, 10번 잘 풀어봐.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더럽게 풀면 못 푼 거야.
어떤 대칭 함수가 주어지면 반드시 적분 구간 살펴보셔야 돼요. 적분 구간도 그 대칭성과 맞아 떨어지는지.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데 우함수, 기함수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개념 영상을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기본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완전 그 교과서 개념. 그래서 그거 꼭 보시고 이거 문제 구조가 보이는 사람은 암산으로 바로 나올 거고요. 문제 구조가 잘 안 보이면 걸릴 거야, 시간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잠깐 참고 하나만 합시다. 잠깐 참고. 얘들아, 너네 fx가 기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기함수라는 거는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차 함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치? 그러면 fx가 홀수차 함수면 당연히 도함수는 뭐가 됩니까? 짝수차만 남는 거 맞지? 차수가 하나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fx가 기함수면 f'x는 우함수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만약에 fx라는 친구가 우함수였다고 쳐봅시다. 즉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였다고 쳐봐. 그럼 얘 도함수는 뭐가 됩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 맞죠? 어차피 선대칭, 점대칭 다 기본적인 기함수, 우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것 뿐이라고.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자, 지금 F라는 친구는 X는 1에 대해서 뭐인 거 알고 있어요?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치 1에 대한 우함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제 말 이해돼요? 1에 대한 우함수라고. 그러면 F'X는 뭐가 되겠습니까? 1에 대한 기함수가 되는 거라고. 1,0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잖아? 그치? 그럼 1에 대해서 선대칭인 건 1에 대한 우함수인 거라고 쉽게 말하면. 됐죠? 그럼 얘는 1에 대한 기함수야.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잘 봐. 적분 구간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지금? 0부터 2까지인데 정중한 값 1이지. 적분 구간이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좋죠. 얘 적분 구간 1에 대해서 대칭이네? 근데 이 친구 1에 대한 점대칭 함수 줬네? 그럼 최대한 이 친구도 x는 1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로 바꿔주는 게 낫지. 자, 그럼 봐봐. 얘는 x랑 x-1이죠? x제곱 빼기 x는 x 곱하기 x 빼기 1이지? 그럼 제가 최대한 이 친구를 x 빼기 1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 맞아요. 1에 대한 대칭성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x를 잠깐 x 빼기 1로 바꿔볼게. 그럼 잘 보세요. 0부터 2까지 요 x를 잠깐 내가 x 빼기 1이라는 친구로 바꿔버리면 x 빼기 1, x 빼기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f'x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요거 빼기 1을 하면 안 됐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x-1의 f'x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거 맞아? 자, 제 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대답합시다. 얘 1에 대한 기함수죠?
얘도 1에 대한 기함수죠? 그럼 차수 하나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얘는 1에 대한 뭐가 돼버려? 우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 봅시다. 자, 이 친구는 요거 1에 대해서 기함수죠? 그런데 차수를 2차 더 늘렸어. 그래도 다 홀수차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 뭐가 되는 거예요? 1에 대해서 기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적분 구간 0부터 2까지 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되죠? 그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봐봐. 여러분들 그 기함수라는 친구랑 우함수라는 친구 곱해주면 얘는 기고 얘는 우면 뭐예요? 기함수지. 얘는 홀수차고 얘는 짝수차니까 둘이 곱해주면 지수는 다 홀수차만 남아서 똑같은 원리라고. 그걸 1만큼 평행이동한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짝수차인데 거기다가 1차를 더 곱했어. 그러면은 얘는 홀수차만 남잖아. 날라가고. 아, 잘못 말했죠? 그치? 짝수차. 그치. 기함수인데, 그쵸? 기함수랑 이 친구 곱해주면 우함수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함수 되는 거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요건 날라가는 거고 얘만 남아서 생각하면 된다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상 저식을 주신 게 0부터 2까지 얘의 곱이 얼마다? 4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됐죠? 자, 마무리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 아닌데 지금 이해 못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거다?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10분 쉴게요.